네,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주변이 개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본론에 앞서 두 가지 다른 이야기부터 하고 가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 주간의 소식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우진산전과 범한자동차 그리고 GS글로벌, P라인 모터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네 기업 모두 전기버스와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요. 우진산전 아폴로 시리즈 전기버스, 범한자동차 반조립 전기버스 판매하고 있죠. GS글로벌과 P라인모터스 전기버스 수입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전기버스 리베이트 의혹 때문인데요. 업체가 전기버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리스 차량 제공을 해주거나 대출 이자 대납,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특정 차량 구매를 유도한 정황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최소 자부담금 부분과 관련한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기버스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고 말이 많았죠. 최소 자부담금 1억 원을 운수사에서 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수입사 측에서 악용한다든지 가족 명의 자회사 특혜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우진산전이라는 국내 철도 차량 제작사와 대기업인 GS도 공정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보이는데 이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붕괴에 이어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싱크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5시 40분에 발생했고 싱크홀이 일어나기 40분 전에 사상구청 직원들이 경찰로부터 싱크홀이 발생할 것 같다고 연락받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강동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것에 이은 사고고요. 사상하단선 싱크홀 사고가 지난해 9월에도 일어났는데 부산시가 조사한 결과 폭우와 차수 공법 부실이 원인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잇따른 싱크홀로 인해서 안전 문제가 떠오르는지라 공사 과정에서부터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상구에는 부전 마산선 철도도 예정되고 있는데 여기도 낙동터널 붕괴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부산 일부 사설에 따르면 싱크홀 주 원인은 노후된 상하수관이 지목되는데 오래된 하수관이 빗물 유입 등으로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터지고 흙을 밀어내서 구멍이 생깁니다. 부산에 설치된 하수관 가운데 40%가 내구 연한 20년을 초과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연약 지반이 많아서 타 지역에 비해 싱크홀 발생 위협이 높은 편인데 현재 부산시에는 싱크홀 전문 장비 한 대밖에 없고 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채널에서도 연약 지반 관련 지적을 하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현재로선 상황이 좀 비관적입니다. 어쨌든 개통은 할 수가 있는 건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주변이 개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금정구 노포동에 위치하고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양산시가 나올 정도로 변두리에 있습니다. 본래는 미남교차로 쪽이나 명륜역 쪽에 각각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다가 옮겨진 것이고 시내 가운데 있었다가 변두리로 옮긴 거라 시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수요 많이 감소한 데다가 터미널 상가에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몇몇은 공실도 있습니다. 터미널 바로 주변에 큰 주거단지랄 것도 없죠. 노포동 터미널 주변이 회동수원지나 공원 때문에 상수원, 문화재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있었다 보니까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규제 때문에 복합환승센터로의 확장도 많이 어려웠고요. 그런데 부산광역시가 진행했던 도시철도 차량기지 재배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도시철도 1호선 노포 차량사업소 이전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용역에는 사업소의 이전과 근처 KTX역의 신설 개발 구상이 있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북부산 노포역 1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5월에 진행하는데 개발 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오는 6월에 용역 체결하고 2026년 12월에 용역을 끝낼 계획입니다. 노포동이 시내 접근성이 떨어지긴 했어도
대중교통 측면에선 좀 중요한 것이긴 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과 함께 고속시외버스, 각종 시내버스, 양산도계나 울산 방향 광역버스들의 직결지이고요. 노포역의 양산도시철도도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더 중요한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노포역 쪽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니까 그에 걸맞는 환승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을 건데요. 과연 이것이 터미널 활성화의 연결고리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개할 예정인 에피소드 가운데서는 서울 2000편, 서울 여주 2025 리뉴얼 편도 있습니다. 단편 에피소드도 준비되는 대로 계속 제작하고 공개할 예정이니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